Node.js API 백엔드 서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목차부터 설명하도록 할게. 일단 Node.js는 무엇인가 알아야지 우리가 Node.js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np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npm에서 express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거고, 익스프레스 코드의 구조가 HTTP 메서드, 라우팅 패스, 콜백 펑션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 그리고 예제 API를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고, 다음은 파라미터 값으로 라우팅하는 방법, 그리고 쿼리 값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동물소리 API 서버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프론트엔드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인 CORS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다음으로는 Node.j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나 터미널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행 환경을 말해.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그림처럼 설치가 필요해.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는 설치가 없이 사용이 가능할까?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보는 자바스크립트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되었고 실행되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자바스크립트를 백엔드에서 실행해서 돌려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의 백엔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Node.js라는 실행 환경에 대한 설치가 필요해.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뭐고 서버가 뭐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조금 해봤어.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쪽의 디바이스를 의미하고, 서버는 응답하는 쪽의 디바이스를 의미를 해.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물리적인 기기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역할 또는 관계에 대한 호칭으로서 구분을 하는 거야. 즉, 물리적 디바이스, 노트북, PC, 스마트폰은 모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노트북처럼 보이는 기기가 있고, 여기 컴퓨터 데스크톱처럼 보이는 어떤 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클라이언트로는 노트북, PC,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런데 노트북과 PC와 스마트폰은 동시에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PC든 스마트폰이든 거기에다가 서버에 대한 어떤 코드를 넣고,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행 환경이 설치가 되어서 그 코드를 돌릴 수 있다면, 그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서 응답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우리는 서버라고 부르게 되고, 노트북, PC, 스마트폰 모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Node.js가 자바의 실행 환경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Node.js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Node.js에 설치하는 방법은, Node.js 공식 사이트 다운로드 링크를 들어가면 돼.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OS, 그리고 실행할 CLI, 그리고 사용할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면 돼. 한번 내가 직접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들어오게 되면 버전을 선택하고 OS를 선택하고 사용할 CLI를 선택을 하고 npm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여기서 이 줄을 복사를 하고 터미널을 열어볼게. 그럼 여기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 근데 지금 보면 checking for sudo access, 수도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면 수도를 입력을 해볼게.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를 할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부류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등록을 하고 설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게 돼. 그리고 나서 부류를 통해서 노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노드 22 버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줘야 돼. 지금 이 명령어가 뭐냐면 나는 gshell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gshell 루트 위치에 있는 .gshelrc라는 파일이 있어. 이게 뭐냐면 gshell의 환경에 대해서 저장하고 있는 어떤 파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게 환경 변수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추가로 등록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입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gshell의 환경 설정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 그럼 여기 5번 줄에 경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경로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설치된 노드에 대한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근데 지금 command not found 노드라는 커맨드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노드가 설치는 되었어. 그런데 그 경로가 지금 환경 변수 파일에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변수 파일을 아직 이 CLI 터미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변경된 환경 변수 파일의 변경 사항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적용시켜주냐면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당 파일을 다시 인식하게끔 해주고 다시 노드 V를 통해서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 Node.js의 버전이 제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npm에 대한 버전도 지금 여기서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요걸 여기다가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Node.js의 버전과 npm에 대한 버전을 제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Node.js에 대한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Node.js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CLI를 실행을 하고 make 디렉토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코드라고 치고 한 칸 띄우고 점을 치게 되면 VS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 만약 VS 코드가 깔려 있지 않다면 VS 코드를 설치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명령어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 명령어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CD로 들어가게 된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서 VS 코드가 실행이 되게 돼.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index.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콘솔 로그로 헬로 월드라고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라는 명령어, Node.js를 설치했으니까 노드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노드 띄우고 index.j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Node.js 환경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CLI에 hello world라고 출력이 되어야 되거든.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 나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Node.js 백엔드 API 서버라고 할게. 그리고 라고 들어갈게.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맥북 기준으로 유저스 그리고 유저네임 그리고 다큐먼트 GitHub Node.js 백엔드 API 서버라는 폴더야. 나는 이제 여기다가 일단 VS 코드를 열어볼게. VS 코드를 열기 위해서 코드 점 하고 엔터를 쳐. 그러면 이렇게 VS 코드가 열리게 돼. 이렇게 VS 코드가 열렸을 때 그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야겠지. 자, 지금 이렇게 터미널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폴더로 진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VS 코드를 실행을 했어. 그랬더니 해당 폴더가 열렸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나는 터미널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 단축키가 커맨드 시프트 특수문자 1이니까 커맨드 시프트 특수문자 1 이렇게 하면 터미널이 열리게 되고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 나는 빔 에디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index.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 그리고 여기다가 인설트 모드, 삽입 모드로 바꾸고 i를 누르면 삽입 모드 인설트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console.log 하고 여기에 hello world 느낌표 그리고 닫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도록 해볼게.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콘솔 로그 헬로 월드라고 저장된 index.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이 됐어.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노드를 설치를 했잖아. 그래서 노드 v라고 하면은 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노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index.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열어볼 수 있어. 실행을 시켜볼게. 그럼 엔터를 치면 여기에 hello world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제대로 Node.js 환경에서 실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Node.js로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확인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npm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다음으로 npm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이는 사진은 npm 사이트를 내가 캡처를 한 거야. 그러면 npm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면 Node.js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 도구에 비유할 수 있어.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업데이트 하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 관리 도구야. 그래서 자바 진영에 메이븐이라든지 아니면 그레들처럼 어떤 의존성을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npm은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서 프로젝트에 공급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npm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Node.js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Node.js에서 설치할 때 터미널에서 npm install 모듈명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 그리고 npm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개발자가 모든 코드를 다 직접 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이미 웬만한 어떤 자주 쓰이는 기능들에 대한 코드들은 이미 진작에 우리 선배 개발자분들께서 npm의 패키지로서 만들어 놨어. 그래서 후배 개발자들은 그냥 npm에 있는 모듈을 설치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 홀수나 짝수를 판별하는 사소한 툴조차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npm 공식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이게 바로 npm의 공식 사이트인데 Build Amazing Thing, 놀라운 것들을 만들자, 그리고 Take Your JavaScript Development Up a Notch, 그러니까 너의 자바스크립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조금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Figle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 Figlet이라고 치면은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데 서치로 누르면 여기 수많은 Figlet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다운로드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딱 봐도 아스키 아트로 뭔가 표현을 하는 라이브러리랑 관련이 돼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퀵 스타트를 읽어보면 npm install figlet을 하게 되면 figlet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 이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figlet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figlet을 설치를 해야 돼. 근데 figlet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npm을 활용한 프로젝트 폴더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되게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3번까지는 우리가 했잖아. 그러니까 해당 폴더로 이동한 상태에서 npm init y라는 걸 입력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 npm 초기화가 끝나고 package.json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package.json에다가 npm install figl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package.json 파일의 dependency 목록에 piglet 모듈이라는 게 추가가 돼. 그리고 자동으로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piglet 모듈이 다운로드 되게 돼. 그 다음으로는 package
.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패키지 락.json이라는 것은 패키지.json이란 게 약간 대략적인 어떤 모듈에 대한 설명이라면 패키지 락.json은 그 패키지들에 대한 어떤 버전이나 상세 정보까지도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터미널에 들어가서 지금 이 터미널 말고 VS 코드에 들어가면 index.js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npm init-y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듯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 뭐 name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어떤 설명 그리고 주로 실행돼야 되는 어떤 파일이라든지 작성자는 누군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npm install figl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figlet을 설치하면 돼. 여기 보이지? npm install figlet.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패키지 하나가 추가되었고 추가적인 종속적인 패키지들이 몇 가지 더 추가되었다고 뜨면서 여기 패키지 락.json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돼. 그래서 패키지 JSON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패키지.json에는 디펜던시에 figlet이라고 간략하게 추가가 되었지만 여기 우측에 있는 패키지 락.json을 보면 패키지 안에 피글렛에 대한 버전 그리고 그 피글렛에 대한 버전과 리졸브드 주소 그리고 인테그리티 통합 그리고 라이센스와 어떤 위치나 엔진까지도 같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노드 모듈스라는 것이 생성되었고 여기에 피글렛이라는 모듈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npm으로 피글렛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 퀵스타트 안에 있는 심플 유세지라는 피글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index.js를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줘.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지금 이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피글렛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피글렛이라는 모듈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모듈을 도입을 해서 피글렛이라는 변수로 사용하게끔 해놓은 다음에 피글렛이라는 변수명을 통해서 피글렛을 실행시키고 파라미터를 두 개를 주네 지금. 헬로 월드라는 어떤 문자열을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펑션 함수를 주네.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그래서 그 실행할 수 있는 함수는 에러와 데이터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받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 에러를 표시를 해주네. 그리고 리턴으로 종료를 시키고 그리고 에러가 아니라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코드야.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마찬가지로 node index.js 라고 하게 되면 index.js에 있는 이 piglet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이 데이터와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에러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뿌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지. 헬로 월드라는 아스키 아트가. 그러면 이제 npm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npm을 활용한 피글렛 설치 방법, 그리고 npm 피글렛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실습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백엔드 API라는 선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npm 패키지야. 그래서 익스프레스의 역할은 요청과 응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왜 익스프레스로 웹 서비스의 백엔드 API를 구축할까? 과연 익스프레스를 백엔드 API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언어야. 그러면 프론트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구축을 했을 때 백엔드까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 간의 어떤 소통을 하는데 소통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Node.js를 통해서 익스프레스 같은 npm 패키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소통의 간극을 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강점을 찾을 수 있지. 그렇다면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 일단 192.168.0.1이라는 주소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도 3000이냐 아니면 80이냐 443이냐 22냐에 따라서 이 포트 번호에 따라서 어떤 서버로 연결이 될지 나뉘어져.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이 192.168.0.1은 외선 번호라고 생각하면 좋고 콜론 3000인지 아니면 콜론 80인지 콜론 443인지 콜론 22인지는 내선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3000이라는 포트 번호는 프론트엔드 로컬 개발 환경에서 많이 쓰여. express.js나 아니면 리액트에서 많이 쓰이고 80 포트는 HTTP, 443 포트는 HTTPS, 22 포트는 SSH. 그래서 이 각각의 포트에 맞는 서버로 요청이 전송이 되게 되면 그에 맞는 어떤 REST API 프레임워크가 리스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해당 포트로 요청이 들어온지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청의 어떤 라우팅 패스에 따라서 어떤 기능과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할지 정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볼까? 익스프레스는 피글렛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키지.json에 익스프레스가 디펜던시 목록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패키지 lock.json 파일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보가 추가가 되게 돼.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익스프레스가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 그래서 다음에 익스프레스의 어떤 코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익스프레스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 npm으로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패키지.json을 보면 이렇게 익스프레스가 등록이 됐지. 그리고 노드 모듈에 여기에 익스프레스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어.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에 어떻게 요청을 보내면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해. 요청을 보내는 구조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 앱이라는 익스프레스를 담아놓은 할당해놓은 변수에다가 .get이라고 하는 HTTP 메서드로 이 파란 부분이 라우팅 패스라고 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콜백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경로로 어떤 요청을 보내는지 HTTP 메서드가 결정을 해. 그래서 HTTP 메서드의 뜻은 요청의 목적 그리고 종류를 알리는 수단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get, post, put, delete 등이 존재를 해. 그래서 이 경로로 어떤 목적인지 어떤 종류의 요청인지를 정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콜백 펑션이라는 것이 약속으로서 요청을 받았을 때 서버단에서 실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앱에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콜백 함수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 일단 예시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이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노드로 실행을 해볼게. node index.js 그러면은 서버 is running on port 3000이라고 뜨지. 이거 이제 코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익스프레스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 익스프레스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것을 실행을 해. 이렇게 함수로 실행을 한 다음에 그걸 앱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 앱에다가 get 요청을 날려. 그래서 만약에 루트 경로로 get 요청을 날리게 되면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야. 이 콜백 함수는 뭐냐면 요청과 응답이 있는데 응답에다가 보내주는 거지. 뭐라고 보내줘?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 그 앱, 즉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는 함수로서 실행된 다음에 listen, 듣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을? 지금 listen이라는 함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 메서드라고 돼 있고, listen 해놓고 파라미터로 포트 넘버라고 돼 있지. 그리고 콜백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포트와 콜백을 받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3000이라는 것이 바로 포트 번호인 거고, 뒤에 있는 이 함수, 화살표 함수가 바로 콜백인 거지. 그러니까 3000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스닝을 하게 된다면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콜백 함수의 내용은 콘솔에다가 로그로서 띄워달라는 거야. 서버 is running on port 3000이라고. 그래서 지금 콘솔에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된 거고, 지금 이거는 리스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get으로서 루트 라우팅 패스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hello world라고 뜨겠지. 한번 요청을 날려볼까? 이렇게 요청을 날려보면 여기에 hello world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버를 터미널에서 종료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C를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HTTP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으로는 HTTP 메서드를 설명을 했으니 라우팅 패스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외부의 라우팅 패스는 철도의 비유가 가능해. 그래서 기차가 목적지에 따라 선로 전환기를 통해 다른 경로로 연결할 수 있듯이,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에 따라 예를 들어 슬래시 홈은 집으로, 슬래시 로그인은 로그인 선로로 안내되는 것처럼 목적지에 맞는 선로 전환을 하는 용도야. 노드 JS 같은 라우팅 프레임워크에서 라우팅 패스에다가 콜론을 넣으면 그 부분이 다이내믹 파라미터, 즉 동적 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URL 경로의 실제 값을 변수처럼 참조할 수 있어. 그래서 URL 경로에다가 어떤 주소를
어떤 실제 값을 넣게 되면 그 실제 값을 URL에서 따와서 코드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 서버 코드에다가. 그래서 서버 코드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한번 돌려볼게.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전에는 서버 is running on 포트 3000이라고 떴는데 지금은 서버 실행 http localhost 3000이라고 되어 있지. 지금 이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맞춤을 걸어주고, 아이고, 이씨.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 get이라는 요청 http 메서드를 통해서 슬래시하고 어떤 애니멀이라는 주소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콜백 함수가 실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패스 경로에 라우팅 패스에 콜론을 사용했어. 이거는 이 애니멀이라는 라우팅 패스에 들어간 주소를 변수로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const 애니멀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선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조금 사용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 요청의 파람에서 순차적으로 여기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순차적으로 할 것도 없이 리퀘스트 파람에는 애니멀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쏙 들어가게 되겠지. 그리고 let sound 사운드를 선언을 해주고 초기화는 안 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스위치 문을 돌려서 애니멀에 따라서 애니멀이 도그일 때는 사운드를 멍멍으로 초기화해주고, 캣일 때는 야옹으로, 카우일 때는 음매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운드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로 초기화되게끔 했어. 그래서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사운드를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고, 리스폰스에다가 응답을 보내기로 사운드를 보냄으로써 화면에 출력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콘솔에 출력을 하는 거고, 요거는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mlisten은 3000 포트에 대해서 리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할게. 저장을 해서 커맨드 S 혹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준 다음 이걸 노드 인덱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서버 실행 http localhost 300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걸 클릭해서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 볼까? 여기 주소로 한번 요청을 날려볼게. 그러면 cannot get root라고 돼 있지. 지금 이게 주소가 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여기다가 슬래시를 하고 cat 쳐볼게. 그러면 야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도그라고 쳐볼게. 그러면 멍멍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다 카우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음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다가 드래곤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코드에는 콘솔에도 찍히게끔 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콘솔을 보면
야옹, 멍멍, 음매, 알 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통해서 서버를 종료할 수 있고, 서버를 종료하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요청을 해보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뜨겠지? 이 콜백 함수라는 건 익스프레스에서 HTTP 메서드 안에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 중에 두 번째 인자가 바로 콜백 함수야. 콜백 함수라는 건 철도역 직원에게 열차가 도착하면 역 직원이 내가 부탁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과 같아. 예를 들어서 택배가 도착하면 문자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콜백 펑션임. 즉, 콜백 펑션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사건 발생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부탁된 작업을 의미해. 그러면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콜백 함수 중에서 가장 예시로 들기 좋은 게 setTimeout 함수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시간 후에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인데, 마치 알람 시계에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 할 일을 적어두는 것처럼 몇 초의 지연 시간 후에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구조야. 근데 이 알람 시계에 메모를 붙여서 전달할 수도 있어. 그 메모라는 것이 바로 추가 전달 인자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setTimeou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가 지연 시간이야. 여기서의 콜백 함수는 빈손으로 호출돼. 그러니까 뭔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이 없이 호출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요번에 쓸 것은 추가 인자 형태라고 해서 setTimeout에 파라미터가 총 2개가 아니라 3개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알람이 울릴 때 콜백 함수에게 메모를 함께 쥐어주면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콜백 함수가 실행될 때 그 메모를 참고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콜백 함수는 손에 쥔 메모를 매개 변수로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알람이 일어나 오늘은 5시에 약속이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할까? 반복 작업에서 콜백 함수가 각 실행마다 외부에서 온 다른 정보를 메모로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콜백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전달인자 2를 받고 두 번째가 2를 받고 하는 식으로 여기에 setTimeout에 들어간 여기에 추가 전달인자 1, 추가 전달인자 2가 바로 순서대로 쓰인다는 거야. 그럼 한번 그 예시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볼게. 복사를 하고 코드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지 않지?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코드의 동작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고 10번 줄에서 delayed log라는 어떤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이 위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야. 지금 들여쓰기가 엉망이니까 한번 들여쓰기를 해주자면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장하고 이걸 한번 보면 봐봐. delayed log 5라는 매개 변수를 넣었어. 그러면 이 함수는 t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콘솔 2번 라인에서 콘솔 로그로 그 t라는 변수를 활용하여서 어떤 문자열을 출력을 해. 그리고 그 밑에 for문을 돌리지. 1부터 시작해서 t까지 i가 1씩 증가를 해. 그러면 지금 이 for문 안에 있는 setTimeout이라는 함수를 보면 파라미터가 총 몇 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 요게 셋.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 setTimeout이라고 해서 추가 인자 형태는 콜백 함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연 시간, 세 번째가 추가 전달 인자라고 했잖아. 지금 추가 전달 인자 2부터는 없네. 그러면은 콜백 함수와 지연 함수와 추가 전달 인자 1까지만 있는 setTimeout 함수인 거지.
그리고 요걸 마우스 올려보면 이런 설명이 떠. 펑션 setTimeout은 콜백 함수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딜레이가 들어가거나, 두 번째로 딜레이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아규먼트 0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추가 전달 인자라는 것이고, 이 추가 전달 인자는 setTimeout이라는 이 함수에 콜백 함수가 실행될 때 인자로서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패스에 i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콜백 함수에 대한 실습까지 마쳤으니까 이걸 모두 활용해서 예제 API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예제 API 백엔드 서버 구현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get으로 도그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뜨고, get으로 cat이라고 요청을 하면 고양이가 뜨고, get이라고 하고 html 태그라고 뜨면 헤드라인 수준 1, 그러니까 h1 태그에 맞춰서 이 글자가 뜨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 코드를 복사를 하고 이 복사된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줄게.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 코드는 지금 익스프레스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 익스프레스 변수에 담고 그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해. 그래서 그걸 앱에다가 담고 3000이라는 숫자를 포트로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21번에서 3000이라는 포트에 대해서 듣고 있고, 콘솔 로그에다가 m listening on 포트 하고 변수로 들어온 3000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돼 있지. 그리고 여기 5번부터 19번까지는 요청을 날리게 되면 그 요청에 따라서 라우팅 패스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값들이 출력이 되게끔 하고 있고,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 그러면 app listening on port 3000이라고 뜨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커맨드 쉬프트 T 이렇게 하면은 아까 닫았던 탭이 열리게 되고, 일단 루트부터 테스트를 해볼까? 루트로 요청을 하면 헬로 월드가 떠야겠지? 그러면 헬로 월드가 뜨고, 그 다음으로는 도그 cat html 태그 순서로 해볼게. 도그 강아지 제대로 뜨고, cat 제대로 뜨고, html 태그를 해볼게. 그러면 헤드라인 수준 1이라고 해서 h1 태그에 맞게 뜬 거야.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사를 누르면 여기 h1 태그로 헤드라인 수준이라고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요거를 한번 종료를 해볼게. 컨트롤 C로 종료를 하고 이 코드를 약간 변경을 해볼게.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get dog라고 했을 때 강아지라고 나왔어. 위에서는 이렇게 강아지라고 나오고 get cat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get dog라고 했을 때 사운드가 멍멍, get cat이라고 했을 때 사운드는 야옹이라고, 요걸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데 제이슨 형태로 한번 출력이 되게끔 바꿔볼게. 코드를 여기 윗부분은 똑같으니까 아랫부분만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시 저장하고 돌려보면 다시 3000 포트에 대해서 리스닝 하고 있다고 뜨고, 여기 HTML 태그는 사라졌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없다고 뜨겠지.
그리고 루트 라우팅 패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는 그대로 뜨고 도그를 한번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 캐시라고 넣으면 야옹이라고 제이슨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잘 보면 위에 코드는 response.send야. 다 response.send, response.send인데 아래는 헬로 월드는 그러니까 루트 라우팅 패스를 사용한 거는 response.send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제이슨 타입의 문자열을 응답하는 것은 response.json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어. 그래서 그 두 차이가 뭐냐면 리스폰스 샌드는 전달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가장 유연하게 적절한 컨텐츠 타입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응답하고, 리스폰스 제이슨은 API 서버에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응답할 때 사용되며 콘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고정하여 응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response.json을 하는 경우는 응답 타입이 제이슨 타입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고,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리스폰스 샌드라고만 사용을 해도 알아서 그 컨텐츠 타입을 보고 제이슨이면 제이슨으로 자동으로 적절하게 유연하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꼭 리스폰스 제이슨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좀 더 결과값에 도달하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어떤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내용물이 제이슨이라면 리스폰스 제이슨을 써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이제 그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값으로 라우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 파라미터를 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슬래시 북스 슬래시 123이라고 하면 1, 2, 3번 책의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고, 슬래시 유저스 슬래시 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 같이 슬래시로 구분되어서 주소 경로의 일부에 포함시켜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 코드를 한번 볼까? 지금 이게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 따옴표가 이게 그거구나. 어디였지? 여기구나. 잠깐만,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이걸 저장을 하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익스프레스에다가 get이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라우팅 패스를 이렇게 보내면 유저라는 것까지는 고정인데 여기 콜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저 네임을 변수로 받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유저 네임을 변수로 받게 되면 이렇게 리스폰스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들어간 어떤 콜백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리퀘스트의 파람을 여기에 있는 변수에다가 바인딩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요 변수명과 요 변수명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자동으로 여기로 바인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메시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서 할당을 해놓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고, 그리고 그 기본 메시지에다가 안녕하세요, 사용자명 유저네임의 정보입니다 라고 해서 유저네임을 변수로서 사용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콘솔 로그에다가 이 로그는 콘솔에 출력되는 메시지입니다. 사용자 유저네임님의 정보가 요청되었습니다 라고 여기 콘솔에 한번 띄우고 리스폰스에다가 응답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데, 이 메시지는 뭐야? 처음에 초기화된 값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증가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추가를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로 된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저장을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 그러면 m listening on 포트 3000이라고 되어 있고, 예시로 이렇게 지금 로컬호스트 3000 포트에다가 유저스 길동이라고 되어 있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값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시지의 초기화된 값이고, 여기에 어펜드로 안녕하세요 사용자명 길동님의 정보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추가로 어펜드가 돼서 출력이 된 거지. 이제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스에서 주소에 쿼리 파라미터로 정보를 포함하여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슬래시 유저 인포 하고 물음표 first name은 길동, last name은 홍, age는 30 이라고 이렇게 주소에 쿼리 파라미터로 요청을 하게 되면 물음표로 시작해서 키 밸류 이런 쌍으로 이어지고, 여러 조건일 경우에는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주소 뒤에 붙여서 요청하는 방식을 바로 쿼리 파라미터를 통한 요청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코드를 복사를 좀 할게. 복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 쪽에다가 넣어주고 저장을 하고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익스프레스에다가 get 요청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라우팅 패스는 유저 인포라고 보내주고, 요청과 응답이 있지. 그래서 요청해서 쿼리를 가져와서 그 쿼리를 이 값들과 매칭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first name이라는 쿼리 키가 있고, last name 쿼리 키가 있고, age라는 쿼리 키가 있으면 그것들이 각각 여기에 매칭돼서 바인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메시지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last name이 있으면 추가해주고, first name 있으면 추가해주고, 그리고 age가 있으면 추가를 해줘. 그래서 모든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기본 메시지에 입력된 정보가 없다고 추가를 해주고, 만약에 모든 정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뭔가가 있다면 마지막 콤마와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야. 콤마가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콘솔에다가 로그로서 이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응답에다가 최종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요청을 날리는 거지. 그리고 포트 번호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게 되면서 콘솔 로그를 두 줄을 띄운다. 여기까지가 해당 코드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 node index.js로 그러면 m listening 하고 있다고 뜨고 예시로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브라우저에다가 넣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결과값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메시지입니다. 요청하신 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은 홍, 이름은 길동, 나이는 30세 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주소창에 들어간 거 보이지? 이게 쿼리 파라미터로 들어간 거고, 여기 물음표가 쿼리 파라미터의 시작, 그리고 first name은 길동이라고 해서 키 밸류 쌍이고, 그리고 앰퍼선드로 여러 가지 그 키 밸류 쌍을 묶은 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서 실행된 걸 보면 이 로그는 콘솔에 출력되는 메시지입니다. 사용자 정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은 홍, 이름은 길동, 나이는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된 거야. 그래서 쿼리 파라미터를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우팅 패스에다 넣어주고 그 쿼리 파라미터를 request.query로 가져와서 이렇게 변수에 할당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익스프레스로 쿼리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동물소리 API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간단히 요약하면 get http 메서드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라우팅 패스에 콜론 애니멀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로 변수를 받고, 그 요청의 파라미터 변수로 들어온 애니멀에 따라서 다른 울음소리가 응답되게끔 하는 그런 API 코드를 구현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일단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 이렇게 넣고 코드를 해석을 하자면 일단 이 부분은 동일하고 이 부분도 동일하고, 여기서부터 익스프레스에다가 get 요청을 날려. 그래서 라우팅 패스에 애니멀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요청과 응답을 파라미터로 보내게 되면 요청의 파라미터를 애니멀이라는 변수에 바인딩을 시켜. 그리고 사운드를 초기화를 시키고, 사운드 변수를 스위치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문 밖에서 초기화를 하지 않은 채 변수를 그냥 선언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위치문에서 여기 라우팅 패스로 받은 애니멀 변수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 사운드를 초기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사운드가 도그일 때는 멍멍이고, 캣일 때는 야옹, 카우일 때는 음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라고 사운드를 초기화시키게끔 로직을 작성을 했어. 그리고 콘솔 로그로 초기화된 사운드를 출력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출력이 되겠지. 그리고 리스폰스 응답에다가 제이슨으로 애니멀은 뭐였는지, 그리고 사운드는 어떤 거였는지, 스테이터스는 OK로 응답을 작성해서 제이슨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는 리스닝을 하고 있고 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시 코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예시 코드가 나오게 되고, 이 예시 코드를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지. 브라우저에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된 데이터가 지금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콘솔에서도 멍멍이라고 여기 콘솔 로그에 사운드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캣과 카우와 드래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 애니멀이라는 변수에 캣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제이슨도 변화하고, 여기에 콘솔에는 야옹이라고 뜨게 되고, 카우라고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화면에 뜨는 제이슨에도 변화가 생기고, 여기 콘솔에도 다르게 뜨고, 마지막으로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드래곤 사운드는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라고 뜨고, 콘솔에는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라고 뜨네. 그러면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라우팅 패스에다가 동물이라는 변수를 입력하게 돼서
그 동물에 따라서 어떤 출력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울음소리가 다르게 호출되는 API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 리스폰스 제이슨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리스폰스에다가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결과값을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고, 콘솔 로그는 서버 내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콘솔, 즉 서버의 콘솔에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보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 바로 response.json으로 응답된 결과이고, 여기 콘솔에 이렇게 멍멍야옹 음매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라고 뜬 게 바로 콘솔 로그에 의해서 서버의 콘솔에 출력되는 거지.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챕터는 CORS 이슈와 프론트엔드 연결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CORS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코드를 만들고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백엔드 코드에 요청을 보낼 때 자주 마주치는 이슈인 CORS 이슈에 대한 해결을 좀 실습해 보도록 할게. 일단 CORS를 설명하기 전에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돼. 웹 브라우저에서는 동일 출처 정책이라는 걸 따르는데, 이 동일 출처 정책이 뭐냐면 다른 출처에 있는 리소스를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출처로부터 요청을 제한을 한다. 여기서 출처라는 것은 프로토콜과 도메인 그리고 포트가 모두 같을 때를 의미해. 그러니까 프로토콜과 도메인이 같더라도 포트가 다르면 다른 출처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면 CORS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의 약자야.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특정 출처 요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는 HTTP 헤더가 있어. 이거를 응답에다가 추가를 해줘. 그러면 서로 다른 출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거야. 요즘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출처에서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CORS 설정이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를 볼까? 프론트엔드 코드를 일단 복사를 좀 하고, VS 코드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줘. 이거 저장을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doc 타입 html이라고 처음 시작을 해줘야 되고, html 랭귀지를 이게 잉글리시로 돼 있을 텐데 이걸 KO 코리안으로 바꿔주고, 헤더 부분에는 메타 정보를 넣어주고, 타이틀은 동물 소리 요청기, 그리고 바디 태그에는 h1 태그로 동물 울음소리 듣기라고 h1을 넣어주고, 도그 캣 카우 드래곤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해달라는 어떤 문장 하나를 넣어주고, div 태그에다가 input 텍스트 타입을 넣고, 그리고 버튼으로 요청 전송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요청 전송을 누르게 되면 getSound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되게끔 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result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놨어. 간단해. 제목, 문장, 그리고 텍스트 입력, 그리고 버튼, 그리고 출력되는 div 태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볼까? getSound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 여기서는 animal input이라는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 태그를 요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애니멀 인풋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어. 그리고 그 애니멀 인풋에 텍스트 인풋이잖아. 거기서 값을 가져와서 잘라내고 애니멀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했어. 그럼 이 애니멀은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겠지. 그리고 result라는 요 div 태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result div에다가 할당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getSound가 실행이 되었는데 animal이라는 값이 없어. 그러면 result div에다가 텍스트를
동물 이름 입력 필요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이 동물 이름 입력 필요라고 바뀌겠지? 왜냐면 result div가 바로 요 div 태그를 의미를 하고 이 div 태그의 요소의 inner 텍스트를 지금 동물 이름 입력 필요라고 변경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return으로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애니멀이 getSound가 실행이 되는 시점에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겠지? 이 부분을 건너뛰고 result div의 inner 텍스트가 로딩으로 바뀌면서 울음소리 출력이 바로 로딩으로 바뀌면서 URL이 여기 애니멀 값을 참조를 해서 가지고 와서 동적으로 URL이 생성이 돼. 그리고 이 URL을 가지고 여기에서 fetch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지. 그럼 fetch의 반환 타입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 promise 타입이라 돼 있지. 그래서 응답을 담고 있는 promise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의 결과를 then 블록에서 리스폰스가 만약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리스폰스가 OK가 아닐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키고 만약에 OK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리턴문이 실행이 되겠지. 그러면 response.json을 통해서 그 응답이 JSON 객체일 것이기 JSON 데이터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JSON 파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리턴문에 의해서 요 부분이 종료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종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then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then 블록에서 그 response.json으로 데이터 파싱이 된 것을 이 데이터라고 우리는 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을 하는 거지. 호칭을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 데이터 파싱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애니멀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사운드라는 어떤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든 걸 result div의 텍스트를 변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result div 요소잖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로딩이었는데 이 로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가져온 데이터에 의해서 동적으로 변환되어서 그리고 콘솔 로그에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제이슨으로 파싱된 어떤 그 데이터를 콘솔 로그에 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캐치 블록에서는 에러를 붙잡아서 오류 발생, 개발자 도구 콘솔 확인이라고 개발자 도구를 보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야.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거를 주소, 이게 그 인덱스 파일의 주소야.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요청 전송을 하면 동물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뜨고 여기다가 뭐 캣을 입력을 해볼게. 그럼 요청 전송이 가야 되잖아. 근데 오류가 발생을 했어. fail to fetch라고 됐어. fetch를 하는데 실패했대. 개발자 도구 콘솔을 확인해 달래.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볼게. 그럼 개발자 도구에 여기 엘리먼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콘솔 탭을 한번 눌러볼게. 그러면 fail to load resource라고 해가지고 error connection refused,라고 떠. 어떤 에러인가 보면 지금 여기 코드에서 서버 코드를 실행을 안 했어. index.js를 실행을 해야 이게 node.js에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서버 역할을 하겠지? 그래야만 요청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서버가 돌아가는데 지금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가 없는 거야. node index.js라고 해서 서버를 실행해주면 이제 포트 3000에 대해서 리스닝 하고 있다고 뜨고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까? 여기서 값을 안 입력하고 요청을 전송하면 동물 이름 입력 필요라고 뜨고 여기서 cat 하고 요청을 전송해 볼게. 그러면 백엔드에 요청하는 URL 이라고 해서 URL은 제대로 떴어. 근데 access to fetch at http localhost 3000 cat from origin null has been blocked by CORS policy. CORS 정책에 의해서 차단되었대. 출처인 널이 차단되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여기 접속해서 패치를 접속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오리진 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CORS 정책에 의해서 차단되었다. 그러므로 No access control allow origin header is present on the requested resource. 요청된 자원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 헤더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CORS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CORS 정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럼 CORS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서버를 다시 끌게. 서버를 끄고 여기에다가 npm install CORS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에 CORS 실행 후 적용하는 방법은 npm install CORS 명령어로 CORS 패키지 설치하고 백엔드 서버의 코드에 CORS를 적용하면 된대. 이걸 한번 해볼게. npm install CORS를 하게 되면 CORS가 설치되었다고 뜨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package.json의 CORS를 확인하면 되겠지. 여기 이 부분. 그리고 노드 모듈에도 제대로 CORS가 설치됐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확인이 됐지. 그러면 이제 서버 쪽 코드에서 CORS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const CORS는 require CORS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app.use CORS 하고 실행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서버 코드를 다시 돌려볼게. node index.js 라고 엔터를 쳐서 다시 서버 코드를 돌리게 되면 3000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다고 뜨지. 이 상태에서 다시 요청을 날려보도록 할게. 요 내용은 클리어 콘솔로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날리면 동물 이름 입력 필요가 뜨고 cat이라고 입력하고 요청을 전송을 하면 cat의 소리는 야옹이라고 뜨고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뜨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가 바로 백엔드 서버 코드에서 온 어떤 제이슨이겠지. 그 제이슨을 지금 파싱을 한 결과인 거야. 그래서 애니멀은 cat, 사운드는 야옹, 스테이터스는 오케이니까 이 데이터에 애니멀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대괄호 안에 넣은 거고,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여기다가 넣은 거지. 그럼 다른 것도 작동을 제대로 하나 한번 볼게. 도그라고 하면 멍멍, 카우라고 하면 음매, 드래곤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라고 제대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CORS가 뭔지, 그리고 프론트엔드 코드를 통해서 요청을 날려받고 CORS 이슈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CORS를 설치하고 실행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다 해본 거야.